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01번부터 105번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세요.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01번은 정답이 B번 correct입니다. 정확한, 올바르이란 형용사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은 to our technician, 우리 기술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은 부정확한 평가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result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보통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죠. 내용이.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result from.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플러스 원인이 나옵니다. 구별하시고. D번은 correct는 교정해주는 사람, 첨삭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102번에 명사절 접속사, 좀 더 구체적으로 의문 형용사를 묻는 문제이죠. 정답은 D번입니다. 위치는 관계 대명사도 쓰고 의문 대명사도 사용해요. 여기서는 의문 형용사로 들어갑니다. 의문 형용사. 그래서 Six Stars 호텔에서 주차 담당 안내원은 확신하지 못했다. 어느 차가 카르튼 씨의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밑에 정리해놨어요. 주어 다음 비동사 다음에 sure 또는 unsure that 주어 동사절이 나옵니다. 이때 대시 접속사가 되고 위에 문제처럼 생략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죠. 이 구조를 아시면 위에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which car, 어느 차,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의문 형용사 문제입니다. 다음에 보기에서 whom에 보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도 있고 의문대명사 whom도 있어요. as는 접속사,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양보의 미 뭐뭐일지라도, 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듯이, 뭐뭐 이듯이란 뜻이 있어요.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로서란 뜻이고, C번의 both는 뒤에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both가 형용사 기능입니다. 상관접사 both A and B가 되겠죠. 그렇게도 사용을 하니까 잘 챙겨 두십시오. 다음에 103번 문제죠. 부정대명사 원을 묻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웠어요. 103번은.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들은 모두 양호한 상태, 좋은 상태이다. except for는 뭐뭇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제 정해진 뭐 1번 엘리베이터, 2번 엘리베이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양호한 상태야. 그런데 한 개를 빼고란 말이야. 한 개를 제외하고. 그 한 개라는 건 불특정한 한 개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부정대명사죠. 불특정한 걸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이 불특정한 엘리베이터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may have to be replaced. 교체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동이죠. have to be pp. 자, 보기에 보시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은하들은 단수 명사가 뒤에 올 수 있어요. 또 다른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은하들은 혼자서 단독으로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됩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반면에 B번의 아들은 복수명사가 되옵니다. 복수명사. 이럴 때 줄이면 아들서가 돼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정해져 가지고 더가 들어갑니다. 디아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디아들저가 돼요. 아시겠죠? 원은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걸 받아주는 명사. 그 다음에 D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anyother 되면은 자, 단수명사도 오고 복수명사도 와요. 근데 단수명사가 오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싶으면 사전에 아들 찾아서 들어가 보면 정확한 용법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잘 기억해 두세요. 문법 시험에도 꼭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104번 문제입니다. 104번은 동명사냐 명사냐. 104번과 105번은 묶어서 공부하세요. 묻는 문제인데 둘 다. 자, 104번은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문제입니다. 주어 자리에.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가 주면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명사 오는 이유는 뭐냐면 frequently, 빈번하게, 자주라는 부사가 주어를 꾸밉니다.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할 수 있죠. 그러나 명사가 주어 될 수 있지만 명사는 부사가 수식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자, 직장에서 자주 불평하는 것은이죠. unprofessional, 전문가답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형식 구조입니다. 동료들을 불편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이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동사 원형을 쓰고 이 목적보가 이형식 감각자동사입니다. 감각자동사. 그래서 형용사 보고입니다. uncomfortable. 그리고 동료란 단어는 동료 적어놨죠. coworker, colleague, comrade, associate, companion. peer는 보통 친구들 사이에 또래도 있고 동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complaining, D번이 정답이죠. B번은 안 됩니다. 구조상 동명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죠. 다음 105번. 105번은 일단 밑에 공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놔야 돼요. 자,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죠. 이 전체가 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데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동명사가 타동사면 다시 뒤에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사는 뒤에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없죠. 이걸 묻는 문제예요. 여기 빈칸 앞에 보면 over가 있죠. over 다음에 빈칸이고 뒤에 the cause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를 받아주는 건 동명사입니다. 근데 이 동명사는 타동사와 결합된 동명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C번 determining이 됩니다. determine이란 단어가 알아내다, 밝히다 또는 결심하다, 뭐 결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죠. determination, 결심, 결정, 투지 뭐 이런 거고. 자, 문제를 해석하면 그 자금은 그 연구원들이 다양한 병의 원인들을 알아내는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달성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때 help는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를 씁니다. 또 help는 바로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help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아, 이게 목적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문법적으로 공부할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법을 골고루 잘 복습하셔서 파트 5 반드시 만점 받도록 열공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06번부터 110번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06번 문제. 동사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부서의 컴퓨터들에 저장된 파일들의 일부가 오류가 일어났다. 현재 완료 수동태 오류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stored pp 형태로서 앞에 있는 파일을 수식하죠. 나머지는 단어를 적용했을 때 내용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tore 타동사의 pp 다음에는 뒤에 목적 없다는 것도 챙겨두십시오. 타동사의 pp 되면 목적 없다는 거. 그리고 106번의 remind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밑에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해주다. 두 번째 remind 간접 목적어 다음에 대절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에게 대절을 생각나게 해주다, 상기시켜주다. 다음에 rem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의 보호죠.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remind는 토익에서 중요한 동사입니다. 다음에 올라가서 107번 도치구문 채우기입니다. 정답은 B번 노알입니다. TXX300 노트북은 마그네사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아니었다. 지난해. 그 다음 그것은 가장 인기가 없는 모델도 아니었답니다. 자, 앞에 문장에서 부정어의 not이 있죠. 부정문이죠. 그럴 때 뒤에 no아를 쓰고 주어동사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X300 노트북은 지난해 매그네사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도 아니었고 가장 인기 없는 모델도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문 뒤엔 노알 동사주어 위치 조심하시고 103번은 문제 까다로워요. 가산명사 대 불가산명사를 묻는 문제인데 일단 정답은 D번입니다. C번과 D번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responsibility는 책무나 직책의 의미로는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책임이라는 뜻으로는 불가산명사예요. 그리고 위에 문제를 보시면 미스터 아이작은 그 가게를 운영한다. 그리고 그의 책무는 또는 그의 직책은 포함한다죠. 직원들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이때 include에 s가 없지요. 그렇다는 말은 주어가 복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D번이죠. 직책, 책무.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includ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챙겨둡니다. concern이라는 단어는 문제, 우려도 있지만 관심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잘 챙겨두세요. 그리고 responsive는 즉각 반응하는 뜻이고 B번은 be responsible for 무엇을 책임지고 있다,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책임지고 있다,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가산명사의 뜻과 불가산명사의 뜻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109번 문제 양보 접속사 문제입니다. 정답은 A번이죠.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though는 양보 접속사입니다. 빈칸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그는 단지 2년의 경력밖에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스터 블랙은 TVD사의 지역의 영업부장으로 임명이 되었답니다. name이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임명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주절과 부사절을 잘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만이 접속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B번의 as a result of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서 뭐뭐의 결과로서라는 뜻이고 C번 조심하세요. in spite of나 despite는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A번은 접속사고 C번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D번에 so as to, in order to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110번 문제죠. 부사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beforehand, in advance, 미리, 사전에라는 뜻입니다. 문제 보시면 10월에 있을 그 회의의 참석자들은 참석자들은 will receive, 받을 것이다. more detailed information, 더 구체적인 또는 더 상세한 정보를 받을 것이다. about the speaker, 그 연사들에 대해서 미리 그 연사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한 정보를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서 beforehand, in advance, D번이 정답이 됩니다. alongside는 옆에, C번의 further는 게다가는 밑에 보시면 further, furthermore,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what's more, plus란 여러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하시고 이들은 either A or B 상관접속사죠. A 또는 B. 그리고 부정문 뒤에 문장 맨 뒤에 either 씁니다. 또 하나로 부정문 다음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단어 잘 챙기시고 문법 잘 공부하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토요일 오후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바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11번부터 115번까지 1분 동안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세요. 시작. 띵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11번입니다. 형용사 자리를 묻는 문제인데 정답은 D번입니다. search는 search, 다음에 부정관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옵니다. 그런데 A번의 so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고 부정관사 나오고 명사가 나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순입니다. 문제 보시면 후보자는 such a positive impression at the interview죠. so 대구문, such 대구문에서 such 대구문입니다. such a 혁명이 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즉시 고용이 되었다. hire는 employee라는 단어죠. 그래서 such that, so that 구문에서 어순을 잘 잡아서 문장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순서, such a 혁명. B번의 to는 우리가 보통 투투용법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죠. 뭐뭐뭐에서 동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투투. 다음에 112번 문제 들어갑니다. 동사의 문제죠. 112번에는 정답이 B번입니다. 아펙스 가스사는 동의를 했답니다. To delay its rate increase입니다. 그 회사의 요금 인상을 연기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죠. At the request of, 뭐뭐의 요청에 따라서 그대로 외우세요.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At the request of. The Fairfax City Council은 시의회입니다. Fairfax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요금 인상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해서 해석상 정답은 B번이 됩니다. C번에 compare는 꼭 구분해서 외우세요. A with B는 A를 B와 비교하다. A to B는 A를 B와 비교하다도 있고 A를 B에 비유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D번에 recognize는 인식하다, 인정하다죠. 다음에 113번 문제.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optimistic, 낙관적인이라는 단어죠. 최고 경영자는 made the optimistic prediction입니다. 낙관적인 예측을 했답니다. That the company would double its profits by the end of the year. 연말까지 그 회사의 이윤을 2배로 늘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했답니다. 자, 113번은 문법 구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앞에 있는 낙관적인 예측이 추상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 동격 접속사예요. 동격 접속사는 해석할 때 뭐뭐라는 이라는 말을 붙여 넣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상명사 낙관적인 예측과 대절은 내용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연말까지 회사 이윤을 2배로 늘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했다는 뜻입니다. 동격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잘 여러분들이 익혀두세요. A번이 vertical, 수직의. B번 단어 어렵죠. spacious, 넓은이죠. 그 다음 C번 applicable은 해당되는, 적용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다음에 114번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를 묻는 문제죠. 정답은 C번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A번의 yes은 부사로서는 아직이고 접속사로는 그러나 하지만 뜻이죠. C번 잘 챙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still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still은 부사로 여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서 사용합니다. 문제는 the new product, 그 새로운 제품은 is made from rare materials,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새로운 제품은 꽤 비싸답니다. quite는 꽤, quiet는 조용한 애죠. quit는 quite, 꽤, 상당히, 매우 이런 뜻입니다. 꽤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앞에 나온 문장과 and 뒤에 나온 문장은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115번 문제. 짝을 이루는 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석이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B번입니다. frequency가 원래 빈도인데 with frequency, 비일비재하게라고 우리말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보시면 restaurant, 식당들이죠. 식당들이 have been opening, 계속 개업을 하고 있어. 오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near the new apartment complex니까 새로운 아파트 단지 가까이에서 계속 개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with increasing frequency, 그러니까 점점 더 비일비재하게, 이런 표현은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to serve the resident, 그 거주민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비일비재하게 계속 개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A번의 disagreement는 불일치, 불화, D번의 limitation은 제한, 한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수거 표현도 있지만은 문법도 골고루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해봤어요. 열공하시고 오늘 오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16번부터 120번까지 5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세요.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16번의 정답은 B번입니다. within, 뭐뭐 이내. 116번 문제를 보시면 should the bill be paid입니다. 조동사가 문도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if절에서 if가 사라지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if the bill should에서 지금 if가 사라지니까 should the bill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법에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다음에 if had pp 다음에 were 쭉 나옵니다. 가정법에서 이때 if가 사라지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이 부분 should had were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튕겨 나와요. 문두로 갑니다. 문두로.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if 주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had 플러스 pp were 하고 쭉 나옵니다. 그럴 때 if가 없어지면 should 주어 동사 그 다음에 had 주어 pp were 주어 하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b라는 단어는 고지서, 법안 또는 세의 불이할 때 bec입니다. 뜻도 외우시고 해석해 보면 만약에 그 고지서가 다음 15일 이내에 지불되어지면 공익기업은 will not apply a penalty, 위약금 또는 벌금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지면 지불되어지면 뜻이죠. 답은 within입니다. 아시겠죠?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동 형태입니다. 다음 117번 문법이죠. 이거는 조건절에서 위를 쓰지 않는 현재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If Mr. Elton blank for the conference in advance죠. 그러니까 이 조건절이죠. 그리고 주절에 he, will 할 때 will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A번입니다. 해석하면 만약 Mr. Elton이 미리 그 회의를 위해서 등록을 하면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미리 등록을 하면 그는 받을 것이다. 15% discount on the price of admission이죠. 입장료에 대해서 15% 할인을 받을 것이다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지금 D가 들어가 있죠. 이걸 빼겠습니다.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인데 보통 부사절인 시간부사절, 조건부사절에서 내용상 미래의 내용이면 will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에 맞춰서 동사를 현재형을 씁니다. 그 대신에 주절에 will을 씁니다. 아시겠죠? 다음 118번 동사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118번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정답은 B번입니다. demonstrate 보여주다죠. when giving presentations when ing는 동사할 때라고 했어요. 발표를 할 때 연구원들은 보여줘야 한다. 철저한 이해를 주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demonstrate가 적절한 동사지요. 나머지 단어는 내용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어 잘 챙기십시오. D번 같은 단어도. 다음에 119번 문제입니다. 명사 어휘를 묻는 문제죠. 정답은 C번입니다. complex죠. 복합단지, 복합건물이에요. 그 시 의외는 convert A into B, A를 B로 개조하다, 바꾸다 뜻이죠. 전환시키다. 해안가 구역의 일부분을 상업 그리고 거주하기에 좋은 복합단지로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 됩니다. complex. 명사어휘 잘 챙기십시오. convert A into B가 개조하다, 전환시키다도 있고 종교 같은 것도 개종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120번 문제입니다. 동사는 동사어휘를 고르는 문제는 맞는데 형태는 분사예요. 현재 분사형.
정답은 C번입니다. proposing, 제안하다 뜻이거든요. 자, 오클랜드의 시의회는 held meetings, 회의를 열었어요. to hear from residents입니다. 거주민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hear from은 직접 듣는 걸 말해요. 거주민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public transit가 대중교통이죠. 그 대중교통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는 그런 거주민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 변화를 제안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되어서 현재 분사형으로서 주민들을 수식하죠. 그래서 proposing이 맞습니다. A번 include는 뒤에 동명사를 쓰죠. 명사도지만 동명사도 씁니다. 여기서 내용이 맞지 않고 B번은 결론을 내리다. 역시 내용이 어울리지 않죠. persuade는 설득하는데 내용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persuade는 밑에 적어놓은 구조를 확실히 외우세요. persuad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convinc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목적어가 동사로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뜻입니다. 꼭 챙기십시오. 오늘은 난이도를 보통 중상, 상 정도에 맞추어서 문제를 배치해 봤습니다. 단어 같은 거 잘 챙기시고 특히 몇 가지 문법은 잘 새겨서 또 다음에 같은 유형이 나올 때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저녁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21번부터 125번까지 5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딩동댕. 5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21번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동사의 시제 일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원서는 as soon as 의미 같아요. 뭐뭐 하자마자. 시청자들이 참신한 콘텐츠의 부족에 대해서 불평하자마자 스포트라이트 네트워크사는 그해 가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절에서 introduce라는 단어와 앞에 불평하다는 단어가 같은 시제로 가서 과거 시제로 B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동사 자리를 묻죠. 그리고 시제를 일치시킵니다. 다음에 122번에 형용사 어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121번에서 original, 참신한 뜻으로 나왔는데 122번의 original은 초기의 본래의 뜻입니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에 맞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though, the 다음에 비어 있죠. 근데 original이니까 형용사가 뒤에 findings를 수식합니다. 연구 결과, 조사 결과. 그 초기의 연구 결과는 suggest는 여기서는 시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제안하다보다도 that를 시사했답니다. 그 약이 was effective, 효과가 있다, 즉 효과적이라고 시사를 했다 하더라도 further research,
추가적인 연구는 다르게 입증했다는 겁니다. 뒤에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건 앞에가 양보부사절, 뒤에 주절, 내용이 좀 대조적이죠. D번의 오리지널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C번 단어 까다롭죠. 위험한. 단어는 잘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123번 문제입니다. 명사 자리를 묻는 문제죠. 정답은 D번입니다. flexibility, 유연성이죠. 한센 씨는 종종 규칙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기꺼이 발휘합니다. 기꺼이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be willing to 동사원은 기꺼이 뭐뭐하다. 이때 exercise는 발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휘하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되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돼요. flexibility. B번의 flexible은 형용사,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다음에 124번 문제입니다. 전치사를 선택하는 문제죠. 정답은 B번입니다.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피닉스 마라톤 경주는 rainy weather, 흐린 비가 오는 날씨죠. 우천의 예보에도 불구하고 as planned, 예정대로 열릴 것이다. is going to take place.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전치사, 뒤에 the forecast가 목적어 명사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죠. 전치사가 좀 까다로운 편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뜻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에서 가끔 헷갈립니다. 125번 부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좀 어려웠죠. in the event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 절이 오는데 뭐뭐에 대비하여라고 해석하세요. 그 회사는 메인 서버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1년의 사본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예비 서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containing은 뒤에 1년의 사본의 기록을 목적으로 가지는 현재 분사로서 예비 서버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fail한 단어가 고장나다 또 있죠. 밑에 보기 보시면 A번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는 여러 번 반복했죠.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다음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now that은 이제 뭐뭐이니까 이 now that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씁니다. 이제 뭐뭐 하니까 어떻하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쓸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잘 문법이든 단어든 정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출발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126번부터 130번까지 마지막 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딩동댕.
다섯 문제는 잘 풀어보셨죠? 126번은 수량 표현 문제입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every 다음에 기수가 오면 복수명사 옵니다. 그리고 every other 단수명사인데 every other 단수명사는 두 개마다는 뜻이죠. 그럼 every other week는 2주마다니까 every 2weeks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잘 챙겨두세요. 만약에 이틀마다 하면 every other day, 두 달마다 하면 every other month 이런 식으로 other은 쓸 수 있습니다. 두 개마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해석해 보면은 for the bar and grill의 waiters 종업원들은 are paid 급료를 받는다. 시간당 9달러의 급료를 받는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rate라는 단어는 비율, 속도, 요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요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밑에 하나 적어놨죠. at a rate of인데 뭐뭐의 비율로 속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적절한 게 없습니다. 다음에 127번 문제입니다. 형용사 자리 문제죠. 정답은 A번입니다. 그 최고 경영자는 tried to keep the majority of shareholders knowledgeable about the financial situation이죠. 그 재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다수의 주주들이 계속 알고 있게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계속 알도록 노력했다. keep 목적어 목적보호입니다. keep이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 목적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오죠. knowledgeable 많이 알고 있는 재정 상태에 대해서 다수의 주주들이 계속 많이 알고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다음 128번 문제죠. 명사 관련 어구 문제입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validity 유효란 뜻이죠. valid라는 단어도 챙기세요. 근거가 확실한, 유효한, 타당한이죠. 문제 보시면 revised policy 개정된 그런 정책 아래에서 모든 외국 노동자들은 will be issued 수동입니다. 발급받을 것이다. 허가증 permit 명사로 허가증입니다. 허가증을 발급받을 것이다. with a 3-year validity date니까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단어는 적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29번 문제입니다. 부사어휘를 묻는 문제죠. 정답은 B번입니다. heavily. 그 리조트는 뒤에 over the past year, 지난 1년간에 걸쳐서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 리조트의 객실 요금을 크게 할인해야 했다. 엄청나게 할인해야 했다 뜻이죠. 그래서 B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부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130번 문제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복합관계 부사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냈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 실력차가 다르기 때문에 130번에 일단 정답은 B번입니다. however 이 however를 여기 집어넣으면 however는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이름이 이제 복합관계 부사라 하죠. 일단 how나 however는 부사입니다. 이게 cost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리고 대시 주어고 동사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지라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보부사절이에요. 양보부사절. 보통 every 붙으면 복합관계 부사, 대명사면 복합관계 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면 복합관계 형용사, every 붙으면 복합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용어로. 어쨌든 how나 however는 부사입니다. 양보부사절이고요. 자, 문제 해석하면
머큐리 오토사는 결정을 했어요. 그 회사가 멕시코로 그 회사의 생산 공장을 옮길 것으로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그 옮기는 과정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멕시코로 옮길 것을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B번. 어쨌든 간에 오늘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잘 풀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30문제가 끝이 나는군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